자, 이제 정답 불러드릴게요. 자, 빈칸 채우기 1번부터 1번은 외부, 2번에 1번은 저기야, 2번은 고기야 이라고 순서 바뀌시면 안 돼요. 3번에 1번은 염분, 2는 PSU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4번은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해수의 결빙, 빙하의 결빙, 빙하의 해빙, 혹은 담수의 유입, 혹은 증발량 마이너스 감수량, 요것 중에 그냥 두 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식물성 플랑크톤, 6번은 온도 염분, 수온이라 적어도 상관없는데 1번에 꼭 수온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은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요거는 순서는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8번에 1번은 북적도 해류, 2번은 북태평양 해류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9번은 저기도에서 고이도,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자, A, B, C 각각 해류 이름. A는 도모스트레일리아 해류, B는 페루 해류, C는 남북순환류. 순서 바뀌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A만 난류고 B, C가 한류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남북순환류는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A, B는 지형적인 원인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기억 니은, 3번은 기억 니은 지그시고요. 4번은 니은 디귿입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이제 딱 이제 6주차 수업으로 끝나고 3주 남았는데, 앞으로 조금 바뀔 방향성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테스트는 제가 교재에 있는 걸로 문제 한해서만 제가 지금 출제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부터 테스트에 들어가는 그 문제가 여러분들 워크북에 있는 문제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일단 한 번쯤은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각 인원들 쉬는 시간마다 제가 한 명씩 제가 불러서 간단하게 상담할 거예요.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제가 일단 호명하는 학생들부터 차례대로 상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나눠드린 거 프린트 첫 페이지 보시면은 저번 시간에 제가 그 마지막에 있는 6번 문제는 나중에 풀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건데, 오늘 한번 복습을 했으니까 이 6번이 저번에 저희 봤던 피충스런이랑 관련된 내용 관련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하고 이 문제 푼 다음에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만 더 드릴게요. 자, 우선 요거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우선은 자료가 이렇게 그냥 발랑 그래프만 있기 때문에 사실 처음 푸는 애들 굉장히 쉽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대개수란 속도에서 이제 각 이제 반구별로 어떤 지상풍이 부는지, 즉 상승 기류 혹은 하강 기류에 의해서 어떤 바람이 부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서 생각이 안 나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작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이 30도, 위도 30도 부분이 고압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바람이 제가 어떻게든 풀어 주변에서 분다고 했냐면은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가고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이 경향성을 제가 거꾸로 했어요.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이 고기압에서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불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서는 대기대수나 세포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서 떠올릴 수 있으셨어야 되고, 자, 그러고 이 오른쪽 자료를 보니까 자, 보기 싫을 땐 이 구역부터 볼게요. 이 구역 중에서도 30도에서 60도 사이 이 부분. 자, 일단은 기억이 이게 남북풍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동서풍을 얘기하는 건지 일단 모르잖아. 자, 근데 이 자료를 보면은 반구부터 파악을 하기 위함인 거예요. 자, 둘 다 지금 플러스이기 때문에 자, 저 문제 조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플러스 일단이면은 일단 남북이면은 남풍, 그 다음에 서풍 이렇게 두 개 정도를 보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남서풍이 불고 있구나라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기억 요인이 뭔지 모르더라도. 자, 그럼 여기서 남서풍이 부른 애가 누구인지 찾아보니 이 친구야, 이 친구. 얘가 지금 화살표가 얘만 남서쪽에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 지금 여기 구역은 북반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납득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은 저쪽 반대쪽이 그러면은 남반구, 왼쪽은 남반구라는 거야. 그렇지? 자, 여기는 남반구라는 거야. 이쪽 부분은 남반구. 자, 우리가 압니다. 자, 요 30도에서 60도 사이 여기서 그런 바람이 어떻게 불어야 되는지 보니까 요거 잘 알지. 근데 여기서 풍향이 지금 어떠냐면은 서쪽 그리고 북쪽에서 불어오고 있으니 북서풍이 분다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거는 북서풍에 대한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북서풍이 되려면은 여기서 일단 남풍 북풍 가르는 데이터는 마이너스로 값이 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서방향의 이 방향의 그래프는 플러스 값을 띄고 있어야겠네요. 문제 조건을 쪼개서 보면은 동서는 뭐가 플러스가 돼야 되고 남북은 뭐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기억 그래프 이 친구가 마이너스 값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얘가 남북에 관한 그래프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니은이 동서 방향에 대한 그래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은 자, 남북 방향의 영풍 풍속이 기억이 맞냐? 일단 자료에서 해보니까 이게 남북 풍속이 돼야지 이제 이게 맞게 들어가죠. 그래서 일단 기억이 맞는 거고. 자, 그다음에 니은 A 해역에서는 멕시코 완료가 흐르냐라고 물어보는데, 자, 이 친구는 어디 속해 있는 애냐면은 서양 아열대 순환에 속해 있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자, 아열대 순환이라고 하는 건 우선은
경우에는 30 편서풍이랑 무역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포들로 구성된 순환이고 북대성이라는 거는 북반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A는 지금 남반구 해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디귿 B에서는 대기대순환에 직접순환이 나타나냐라고 했는데, 자, 직접순환은 세포가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헤들리 순환이랑 극순환. 자, 근데 이 B가 위치해 있는 미도를 보면은 30도에서 60도 사이잖아. 여기서는 해결순환, 즉 간접순환의 영향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간접순환이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기대순환 문제를 풀 때 뭔가 이런 식으로 풍향이 뭔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라고 하면은 옆에 있던 여러분들이 그리고 시작을 하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방향은 여러분들이 그림째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딱 한 부분 잡고 거기 앞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생기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피충순환 이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아까까지는 이제 해수가 겉에서 이제 어떻게 순환하느냐에 대한 내용이었다면은, 우리가 해수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자, 어떤 내용을 저희가 했었냐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수의 수온의 연재 분포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 대부분의 경우에 세 개쯤을 나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연중 이런 식으로 수온이 일정한 층을 저희는 심해층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어요. 자, 근데 이 심해층 해수는 어디서 공급됐냐라고 하냐면은 여기는 극지방에서 생성된다라고까지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거랑 관련된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우리 용존상수량도 이거랑 관련된 점이 있었었죠. 그래서 용존상수량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낮아질수록 이렇게 작아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복습입니다, 복습.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극지방에서 침강하고 후층에 있던 애가 침강하면서 밑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존산소량 다시 올라가는 특징을 띈다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울, 신춘선에서 배울 내용은 뭐냐면은 이 극지방에서 해수가 어떻게 침강을 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크게 이 심해층에 있는 해수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남극 중충수, 북대성 심충수, 남극 중충수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종류가 나뉘게 돼요. 자, 우선은 이 심층순환이 일어나는 일단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자, 어디서 생성된다고 아까 얘기를 했냐면은 극지방에서 해수가 침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침강이라고 하는 거는 가라앉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이제 침강이 일어나는 침강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침강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가라앉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려면은 해수의 밀도가 커져야 돼.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 우리 해수의 밀도에 영향 주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염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온도가 있었어. 자, 근데 여기서 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 침강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바로 염분 변화예요. 즉, 염분이 커지게 돼서 침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극지방에서 염분이 커질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냐? 얘는 해수가 담수만 쏙 빼가지고 그게 비가 째로 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해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염유의 양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담수의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밀도가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염분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수의 결빙이 일어나면은 극지방에서 침강, 즉 해수가 가라앉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큰 메커니즘이고 총 3개의 해역에서 침강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3종류의 이 심층수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개략적으로 이 침강이라는 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거는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자, 세포가 총 3개가 존재합니다. 남극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하는데, 자, 이렇게 지금 다 위아래가 있고 섞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3개가 전부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이 ST 다이어그램에서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각각 얘네들이 밀도가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시기관에서 판단하실 부분은 뭐냐? 당연히 누가 밀도가 더 크고 작고, 요건 당연히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치사하게 약간 이런 것도 물어봐요. 이렇게 막 뚫어놓고 각각이 어느 수계, 즉 어느 물 덩어리게 이런 거 물어봅니다. 자, 근데 이것까지 쉬워. 왜냐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ST 다이어그램을 배웠었잖아요. 요 방향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요 그림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사실 요거는 기억을 못 할 수가 없어. 자, 근데 이제 치사하게 물어보는 건 이런 것만. 요거 안 주고 북대서양 심층수랑 남극 저층수랑 두 층에 누가 더 수온이 높냐 이런 거 보통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기로는 밀도가 보통 수온에 더 영향을 많이 준댔으니까 이 친구가 조금 더 수온이 높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근데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일단 수온의 변동성을 따라가긴 하는데 까다로운 게 바로 염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디테일한 거 나중에 내시험 기간 가셔서 꼭 외우셔야 되는데, 무조건 여러분이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심층수 따라서도 밀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층을 이룬다라는 거를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지금 이 침낭 해역이 나타나져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일단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극, 즉 남반구에서 침강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남극 중층수랑 남극 저층수가 침강하고 있는 해역이 남반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극 중층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위에서 표시를 한 것처럼 외대라고 특정 이제 그 지역 명칭을 써갖고 저기서 중층수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명 같은 경우는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심층수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큰 애가 바로 이 북대서양 심층수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침강하는 형이 보시는 바와 같이 북반구에서 침강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린란드라고 하는 이 해역 근처에서 주로 침강이 일어나서 생기는 애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되냐. 자, 뒤에 보시면은 조금 끈끈거리는 그림이 나타나 있는데, 우선은 이 심층순환이 한번 침강을 해서 다시 올라온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000년 정도입니다. 근데 이 심층순환이랑 후층순환이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둘이 사실 이어져 있어요. 자, 우선은 여기도 보면은 여러분들은 뭐까지 같이 보셔야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 해역에는 표층순환도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로 떠오르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침강형, 지금 여기가 침강형이거든요. 그림으로써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은 위에 있다가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런 화살표로 보통 표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까 그 봤던 이제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지역인데, 자, 일단은 여기까지 꾸준히 일단 해수가 공급이 되고, 일단 전체적으로 두 번째, 그렇게 공급이 된 해수가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000년 정도 걸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 자, 이 북층순환이랑 심층순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쪽이라도 뭐가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하면은 그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따라간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심층순환은 제가 일단은 침강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자, 근데 만약에
침강의 세기가 약해졌어. 자, 침강에 일단은 일어나려면 조건이 어떤 거였어요?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거야. 침강은 조건이 뭡니까? 응? 자, 아까 해수의 결빙이 일어나면 침강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거꾸로 빙하가 녹아서 오히려 물이 맹탕이 되면 침강이 잘 못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밀도가 작아지니까 밀 떠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침강세가 약해진다는 거는 극지방에 있는 빙하의 해빙입니다. 그래서 이 해빙의 세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심층순환 세기도 약해지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려가는 물의 양도 적어졌으니 당연히 이 위로 이제 계속 물 밀 거 아니야 밑으로. 근데 그 힘이 약해졌으니 거꾸로 위로 올라오는 에스тер이 약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약해지면은 같이 표층순환의 세기도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표층순환의 세기가 약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난류랑 한류의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 표층순환에서 난류라고 하는 거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올려주는 애였어요. 자, 그럼 이 세기가 약해진다는 거는 해수를 통해서 이동하는 열의 양이 작아진다는 뜻이랑 같은 거네. 그래서 이게 약해지면 결론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저위도랑 고위도의 에너지 차가 커져요. 자, 그러면은 기상현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적도지방은 극단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극지방은 극단적으로 온도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층현상이 약해지면은 얘가 여러 온도주를 역할하면서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저위도 고위도 간의 온도차가 굉장히 심해지게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생긴 이제 빙하기가 맞다 특정 시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거드라이아스기라는 시대입니다. 저 때문에 전지구적으로 고위도에 빙하기가 크게 찾아왔다면 한꺼번에 빙하가 많이 녹게 되면서 모든 극지방에서 이 심층순환이 거의 멈추다시피 이제 작동을 안 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되면서 표층순환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쪽으로 열이 전달이 안 돼서 이 빙하기가 일어났던 지역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그러면은 고위도가 굉장히 온도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다시 빙하가 얼리겠지, 그렇지? 그러면 다시 이 침강세기에 약해져 굉장히 복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한 사이클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복구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은 여기 유형 1이랑 유형 2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자, 여기 일단은 유형 2의 침략력은 지금 작성하시지 마세요.
여기는 좀 안개 소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게 여기는 모르는 아예 무슨 없대니까 처음 보시는 내용이 기억할 거. 그래서 일단 이 그림부터 일단 첫 번째로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거 다음에 아까 저희가 이제 밑에서 또 보게 될 건데 ST 다이어그램, 요거랑 관련된 ST 다이어그램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 이미지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일단 보시면은 A는 남북 중춘수고 B는 대서양 신춘수, C는 남극 적춘수. 이 두 개가 가끔 순서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적춘수라고 하면은 그냥 가장 밑에 있는 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층을 치게 되는 이유가 가장 무거운 게 밑에 깔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밀도를 비교하자면은 밑으로 갈수록 밀도가 더 커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이제 침강력은 제가 적지 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을 건데 이것도 쉽게도 일단 암기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남북 중춘수인데 제가 아까 이런 표시를 딱 해줬죠. 그래서 얘는 헬메 인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B는 그린란드 근처인데 얘는 레브라도해 인근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얘는 그리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더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저희 내신 기간 때 조금 더 같이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수계라는 자꾸 되게 단어가 나오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을 거예요. 자, 수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물 덩어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얘네들이 이제 흐르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층해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흘러가는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얘가 딱 어디서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식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터 얘기하면은 이 세 개는 각각 섞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층이 젖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 지구가 거대한 약간 믹서기에서 톱질을 좀 돌려버리면은 그럼 섞일 수 있겠지만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애들은 각각 이제 층 져서 이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이 가나다가 해당하는 게 사실 아까 제가 이제 위 문제에서 봤던 요 ABC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가 지금 이렇게가 해당이 됐고 다가 사실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출판사마다 이 침낭하는 해역을 표시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간을 묶은 거예요. 두 개 쪼개져 갖고 침낭하는 걸 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해역 전체가 그냥 다 누구나 됩니다. 자, 요거는 가끔 가다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일단 넣어둔 건데, 자, 아까 이 십중수란이 시작하는 거는 침감이었어요. 가라앉는 거. 자, 용수는 거꾸로 뭐냐면은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간 애가 어디서 올라와요? 라고 지금 물어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는 화살표가 위로 올라오는 곳이 딱 두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양이랑 북태평양 이 두 곳에서 용승이 일어나는 해역이더라.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화살표가 밑으로 이렇게 흘러다가 올라가는 요 두 곳이 바로 각각 여기 두 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저희는 쉬었다가 8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그리고 일단은 그 여러분들 테스트지 책상 왼쪽에 보시면 제가 가져갈 거고요. 프로그램 혹시 갖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따로 갖고 있는 거 없어요? 집에? 상담실에 있으면 제가 지금 이거 걷고 바로 갈게요.